안녕하세요. 정교수의 미주알 고주알 시간입니다. 생명과학이 단원 1 생명과학의 역사. 오늘은 조금 DNA 발견, DNA 구조 발견, 엄격하게 얘기하면 DNA 구조 발견부터 시작해서 조금 현대 생물학의 어떤 좀 뭐랄까 충격이 큰 사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1952년도 헐시 체이스가 박테리오페이지, 그러니까 대장균, 세균을 먹이 삼아 숙주로 삼아서 공격해 들어가는 놈이 도대체 뭐냐 알고 봤더니 이 박테리오페이지의 껍데기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아니고 안에 실타래처럼 있는 DNA가 대장균 몸속으로 들어가서 지랑 똑같은 자손들을 번식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DNA라는 놈이 아마도 유전 물질이다. 아주 직접적인 증거를 내놓았죠. 그 전에 이제 물론 에이버리, 맥레우드, 맥카티 이 세 분이 효소를 이용해 가지고 죽은 그 S형의 몸에서 나온 놈이 뭔가가 나온 놈이 그게 아마도 DNA에 있을 텐데 R형, 살아있는 R형을 S형으로 바꿔줬다. 그래서 형질 변환시켜줬다. 뭐 그런 실험. 그래서 이제 결국은 DNA가 유전 물질이 이미 거의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1940년대 초기부터 DNA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유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지 굉장히 이제 궁금해졌죠. 이 구조를 정확히 우리가 알게 되면 유전이 어떤 기전에 의해서 정보가 전달되고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뭘 만들고 이걸 이제 이해하기가 참 편할 텐데, 그래서 이제 젊은 과학자 두 사람, 여기 보면은 이제 왓슨하고 크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왓슨 크릭은 그때 당시에 이제 30살 좀 간 넘은 아주 젊은 과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 영국에서는 모리스 윌킨스, 우리 저번에 잠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닥터 모리스 윌킨스, 이분은 이제 그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 실험실에 누가 일을 하고 있었냐면 로잘린 프랭클린, 여자예요. 여자, 예쁘게 생긴 여자인데 이 여자도 꽤 나이가 젊었죠. 그때 당시에. 무슨 실험을 하고 있었냐면은 어떤 물질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이걸 결정화를 만들어요. 소금처럼 그 정제된 어떤 물질을 말려서 결정체를 만들어요. 크리스탈을 만든 다음에 요게 이제 엑스레이를 쏴주면 요게 어떤 구조에 딱 부딪히면은 이게 이제 회절을 하는 요런 것을 우리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라피, X선 결정학, 요거를 연구하는, 쉽게 얘기하면 권위자였어요. 윌킨슨이라는 분이. 근데 그 실험실에서 일하던 일종의 이제 테크니션이죠. 연구원인데 로잘린 프랭클린이라는 여자가 그때 당시에 이제 DNA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DNA를 결정으로 만들고 결정에다가 엑스레이를 쏴줘서 뒤에 엑스레이 필름에다가 이제 엑스레이 회절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근데 이제 왓슨하고 크릭이 이 윌킨슨이라는 분의 실험실을 찾아갔어요. 도대체 엑스레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근데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중나선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나중에 수필식으로. 근데 이제 왓슨이 크릭하고 같이 그 윌킨슨 실험실을 가는데 복도 교수실이 저쪽에 있다면 이제 이쪽에서 쭉 걸어가는데 아마 이쪽에 이제 가기 전에 프랭클린 그 여자 연구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열려 있는
문으로 크릭이 힐끔 쳐다보니까 책상 위에 엑스레이 필름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훔쳐본 거죠. 그래서 크릭이 이렇게 보고, 이게 DNA 구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어떤 힌트가 되는 그 엑스레이 필름인데, DNA 결정 구조 그 사진을 본 거예요.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훔쳐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크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DNA 구조는 아마도 이중 나선이야. 그리고 염기는 안쪽에 향해 있어. 나선이 두 가닥으로 돼 있고 안쪽으로 염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야. 라고 그때 퍼뜩 아이디어가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복도에서는 자세히 못하고 윌킨슨 실험실에 가서 이제 그 교수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딴청만 하고 결국은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이제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의 아이디어가 맞다는 것을 확신하고 볼 앤 스티크 모델, 이제 여기 탄소는 시커멓게 하고 수소는 하얗게 하고 산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결합각 이렇게 꼬챙이 이렇게 끼워가지고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요 다음 사진이 그건데 그걸로 서로 맞춰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비루풀하게 아주 그 아름답게 구조가 이렇게 우리 그 건물 바깥쪽에 보면 철계단 있잖아요. 철계단 이렇게 쫙쫙쫙쫙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단 밟고 올라가는 그런 철계단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왓슨 크릭은 딱 두 가지 가지고 이분들은 실험실에서 실험도 안 하고 이걸 밝혀냈어요. 하나는 뭐였냐? 당시 바로 전에 요 일이 있기 바로 전에 프랑스에서 샤가프라는 사람이 샤가프라고 하는데 이분이 무슨 실험을 열심히 했냐면 동물 체세포에서 DNA를 막 끄집어내 가지고 닭도 있고 소도 있고 동물에서도 끄집어내고 식물체에서도 백합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체에서 DNA를 뽑은 거예요. DNA는 의외로 이렇게 추출하기가 좀 쉬워요. 에탄올이나 이런 거 익스트랙트를 하면 되니까 추출해서 요거를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종이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좀 지금은 잘 안 쓰는 방법인데 요걸로 분석을 해보니까 DNA에는 염기가 4종류가 있더라. 염기가 4종류가 있다. 요거는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밝혀낸 사실인데 샤가프가 하라는 건 뭐냐면 A, G, C, T라는 4가지 종류의 염기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A 아데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구아닌, G를 구아닌, C는 사이토신 혹은 시토신, T는 이제 티민 혹은 사이민이라고 그래요. AGCT. 근데 이 A하고 G는 이거는 퓨린기라고 그래요. 퓨린기. 링이 2개 붙어 있어. 좀 등치가 커. 그 다음에 CT 요는 요 2가지는 피리미딘이에요. 피리미딘. 그러니까 링이 하나밖에 없어. 염기 구조가 좀 작아. 볼륨이 좀 작고 A하고 G는 볼륨이 커. 어쨌든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분석을 다 해놓고 이제 양은 양, 소, 닭, 이런 식으로 각각을 DNA를 뽑아갖고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식물에서도 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A하고 G, 그러니까 그 퓨린계에 속한 염기, 요걸 가진 뉴클레오타이드, 요거 양을 더해 보고 그 다음에 T하고 C, 요게 이제 피리미딘, 요 2개를 더해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 플러스 G 하고 T 플러스 C 요거의 양이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1대1이야. 1대1. 양에서 DNA를 뽑아냈든 닭에서 DNA를 뽑아냈든
아니면 백합이라는 식물에서 DNA를 뽑아냈든 분석을 해보니까 DNA에 있는 염기 네 종류에서 A하고 G를 더해보면 한 50%, T하고 C를 더해보면 또 한 50%, 똑같아. 1대1이야. 1대1. 물론 그때 당시는 A하고 T가 서로 수소결합 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 샤가프는 전혀 그런 감이 없었던 사람. 그리고 요 G하고 C 요 두 개가 서로 수소결합 한다는 사실도 몰랐어. 근데 요 데이터를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했죠. 내가 여기 다양한 동물 식물에서 DNA를 뽑아가지고 염기 함유량 얼마나 포함되어 있나를 각각 4개의 염기를 다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대충 말이야 A 플러스 G하고 T 플러스 C가 거의 1대1이야. 1대1. 이걸 논문으로 발표했어. 그래서 이 논문을 읽고 크릭이 아마도 크릭이 맞는데 크릭이라는 분이 내 생각에 만약에 A하고 G가 T하고 C 더한 거랑 똑같다면 뭔가 서로 결합 둘이 이렇게 쌍을 짓지 않겠어? 그러니까 1대1이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A하고 T가 쌍을 이루고 G하고 C가 쌍을 이룬다면 그게 맞지 않아? 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지. 근데 이제 자기도 확신이 안 되는 거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어쨌든 이 논문이 이 두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준 첫 번째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힌트를 준 거지.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힌트가 바로 요 로잘린 프랭클린이 찍은 엑스레이 회절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이걸 딱 보니까 크릭은 원래 물리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염기가 안에 있다. 왜? 둥근 원 안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렇게 점점점 있는 요게 염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요거는 폭이다. 폭. 이중 나선에 이렇게 돌아가는 요거의 폭이다. 넓이다라고 생각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하나는 실험적인 결과, 요거는 이제 그 DNA 분석 결과, 하나는 DNA 엑스레이 결과. 요 두 개를 보고 나서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왓슨하고 크랙은 얼른 다음 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요걸 만든 거예요.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크릭이라는 사람이에요. 크릭 위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사람. 요 밑에서 쳐다보는 사람이 왓슨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자기 대학으로 돌아가고 연구실에서 요걸 만든 거예요. 요걸 이제 볼 앤 스티크 모델을 만든 거. DNA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봤더니 착착착착 맞는 거야. 이렇게 아주 뷰티풀하게. 그래서 요걸 만들고 나서 네이처란 잡지에 실어요. 그때가 1953년 네이처라는 논문에. 그러니까 이 두 양반은 실험실에서 열심히 실험하고 씨앗 넣고 이런 거 아니고 딱 하나는 샤가프의 논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잘린 프랭클린 여자가 찍은 엑스레이 그 사진, 요 두 개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요걸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염기 이제 밑에는 도식적으로 그려놓은 건데 요 안에 이제 G하고 C가 수소 결합하고 있죠. 세 군데에서. 그래서 우리 보통 표기할 때는 G하고 C는 세 군데에서 수소 결합한다 해서 줄을 세 개 긋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T하고 A가 있어요. T하고 A하고 T는 두 군데에서 수소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G는 C하고 C는 G하고 그다음에 A는 T하고 T는 A하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퓨린기
링이 두 개 좀 벌키한 거, 볼륨이 큰 거, 요거를 퓨린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A하고 G가 퓨린기고, 그 다음에 피리미딘, 요거는 T하고 C, T하고 C. 오케이. 그래서 요 샤가프의 법칙은 바로 A하고 G를 합한 것은 T하고 C를 합한 거하고 똑같더라. 그러니까 퓨린하고 피리미딘의 비율은 1대1이더라 하는 것을 샤가프는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A하고 T가 항상 쌍을 이루고 있고 G하고 C끼리 또 쌍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벌키하게 링 두 개로 되어 있는 고안이다 그러면 링이 하나밖에 없는 피리미드인 C하고 결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밑에 그림처럼 T, 요거 링이 하나밖에 없는 피리미드인이잖아요. 그 옆에 아데닌, 요거는 또 링이 두 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뭉쳐 있는 퓨린기라. 그러니까 한쪽이 벌키하면 하나는 뚱뚱 보면 하나는 빼빼 마른, 또 이쪽이 갈비심은 이쪽은 뚱뚱한, 이렇게 해서 요 간격은 항상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논문으로 발표할 때는 이제 이 폭은 아마 2나노미터일 것이다. 뭐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 계단 이렇게 두 개 마주 보고 있는 사이의 폭은 뭐 3.4 나노미터, 뭐 요게 10개가 이렇게 쌓이면 34 나노미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길이를 재가지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논문 53년도 논문을 보면 7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양반이 뭐 폭은 얼마일 것이다. 여기 한 바퀴 조금씩 돌면서 한 바퀴 삥 도는 데는 이 쌍을 이룬 게 10개일 것이다. 뭐 그 다음에 염기는 안쪽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나선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죠. 요 업적으로 1957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1957년도 노벨상. 근데 이제 노벨상 누구 받았냐? 그러면 왓슨, 제임스 D. 왓슨. 그 다음에 프란시스 크릭.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모리스 윌킨스. 엑스레이 전문 그 교수님. 요 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고, 요 밑에 일했던 그 교수님 밑에서 일했던 연구원, 실제로 이 양반이 일을 많이 했는데, 요 로잘린 프랭클린은 이제 노벨상 못 받았죠. 근데 로잘린 프랭클린은 불행히도 1958년도에, 그러니까 노벨상 시상식 있고 이제 그 다음 해인가, 요때 난소암으로 죽었어요. 난소암으로. 내 생각인데 아마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라피 하고 뭐 이 실험하고 저 실험하고 막 하면서 엑스레이를 좀 많이 쪼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난소에 돌연변이 일으켜서 암을 발생시키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좀 일은 열심히 다 하고 실험도 많이 한 이 여자 연구원이 안타깝게 난소암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의 발현의 조절, 요거 이제 1961년이에요. 1953년도,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가 6.25 전쟁 휴전한 때가 1953년도 7월달에 우리 휴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1961년 제이콥 앤 모노, 이 두 양반의 생리학자인데, 밑에 이제 그림 나와 있네요. 프란시스 제이콥, 그다음 자크 모노. 이 두 양반이 아주 유명한 그 생리의학자예요. 자크 모노. 그래서 이 모노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실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우연한 실험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전자 DNA 구조도 좀 밝혀지고 해서 이제 갑자기 많은 과학자들이 DNA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 염색체가 있어. 그럼 염색체 DNA가 있는데 그 DNA에 있는 그 유전 정보가
어떨 때 발현이 되고 어떨 때 발현이 안 되고 이걸 조절하는 것은 어떻게 조절이 되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데 필요가 없으면 그게 발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제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도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유전자 발현 조절에 관심이 확 높아진 거야. 그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합시다.